2차 전지. 정말 한때 엄청난 열풍이었죠? 근데 최근에 변동성이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과연 2차 전지, ETF, 장기적으로 괜찮을까?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니포트 표시가 딱 지금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기로에 섰다. 맞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딱 그래요. 그 뜨거웠던 초기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진짜 실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중요해지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탔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진정한 장기 전망은 뭘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제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다음 혁신을 이끌 동력. 일단은 희망편부터 시작해보죠. 이 성장 스토리가요, 우리가 알던 그 얘기에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2차 전지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충전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배터리. 이걸 다 2차 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는 이게 없으면 현대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죠. 우리 몸에 피 같은 존재랄까요? 2차 전지 시장이 이렇게까지 커진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전기차였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20년에 300만 대 팔렸던 게 2030년이 되면 4천만 대가 넘어갈 거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년 만에 13대 이상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장의 바통을 이어박을 다음 주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동차 하나만 보고 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성장 엔진 두 가지. 왼쪽 보시면 요즘 가장 핫한 AI 데이터 센터. 이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라고 부르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해두는 말 그대로 거대한 배터리 덩어리예요. 이 두 시장이 앞으로 배터리 수요를 폭발적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장기적인 수요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죠.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데? 이 거대한 생태계 전체에 가장 쉽게 올라타는 방법. 자, 파트 2, 투자 공략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TF 투자의 핵심을 알려면요, 이 밸류 체인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배터리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원재료를 캐는 회사부터 양극재 같은 소재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최종 배터리를 조립하는 회사까지. ETF는 바로 이 모든 과정에, 그러니까 팀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대표 ETF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타이거랑 코덱스. 둘 다 2차 전지 ETF인데 성격이 좀 달라요. 타이거는 밸류 체인에 있는 30개가 넘는 기업에 골고루 투자하는 좀 더 안정적인 분산 투자 스타일이고요. 반면에 코덱스는 소수의 잘 나가는 대장주들 위주로 투자하는 좀 더 집중 투자 스타일이죠. 수수료도 살짝 다르고요. 내 투자 성향이 어디에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왜 ETF냐? 결론은 간단해요. 2차 전지 산업, 성장성은 좋은데 한 종목만 잘못 고르면 정말 크게 물릴 수 있잖아요. 그 위험을 확 줄여주는 거죠. ETF는 이 산업 전체가 성장할 거라는 큰 그림에 투자하는 거니까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피하면서 성장의 과실은 함께 누릴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인 겁니다. 자, 파트 3입니다. 현실 점검. 지금까지는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쉬운 투자는 없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변동성과 리스크, 그러니까 좀 불편한 진실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사 제목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추세적인 주가 상승은 어려울 것.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아도 당분간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그림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좀 냉정한 분석인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첫째, 원자재 가격. 리튬, 니켈 가격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배터리 원가의 핵심인데 이게 불안정하고요. 둘째,
캐즘이라고 부르는 수요 둔화 우려, 전기차가 얼리어답터 시장을 지나서 대중시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잠시 주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골치 아픈 게 바로 이 경쟁 구도와 정책 변화예요. 한국, 중국, 일본 기업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IRA 같은 정책 하나가 나오면 판이 그냥 확 뒤집혀 버리니까요. 변수가 정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장기전.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불안한 점도 있는데 그럼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략적인 접근법을 정리해봤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해서 사고팔고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장기적인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이 뭐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분할 매수.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사모으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거죠. 변동성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예요. 둘째, 밸류 체인 분선. 이건 앞서 말씀드린 ETF를 활용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분산.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 물론 훌륭하지만 여기에만 몰빵하기보다는 미국에 상장된 LIT 같은 글로벌 ETF를 섞어서 지역 리스크까지 줄여주는 겁니다. 훨씬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결국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미래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죠. 문제는 그 미래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울퉁불퉁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미래가 올까?가 아니라 이 험난한 여정을 내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달려 있을 겁니다.